중국에서는 27살이 넘은 여성들을 인겨 여성이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무시한다는 사실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족은 사회적 안정의 상징으로 중시되어 왔지만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두려움부터 마오쩌둥이 내세운 치명적인 정책들, 가정폭력의 위험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독신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 그 1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중국 여성들은 결혼에 무관심하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중국 내 만 15세 이상 미혼 인구는 사상 최고치인 2억 3,9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2,900명의 도시거주 미혼 청년 중 44%의 여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결혼한 커플은 고작 680만 쌍으로 1983년 중년에 연애가 장려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신 생활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를 찾기 위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도 다수 생겨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 안 해요, 아이도 안 낳아요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린 게시물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독신을 지지하는 주제가 9,200명의 참여자를 끌어모았고, 독신 생활을 주제로 한 포럼에는 약 3,600명의 회원이 모여 공동 은퇴 계획이나 기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결혼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사랑과 개인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결혼하거나 잘 맞는 상대를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4번. 중국의 결혼 위기. 중국은 현재 인구 고령화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결혼율과 출산율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며, 이는 미혼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중국의 행정 시스템에 등록이 어려워 의료 서비스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 당시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산율은 1.67명이었지만 현재는 겨우 1.2명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의 절반이 노동에 기여할 수 없는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재도 결혼 장려 캠페인은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여성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여성이라도 자녀가 없으면 결국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주장이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미혼 여성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성공한 미혼 여성들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중국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13번. 가정폭력의 위험. 중국 사회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전통적 인식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중국 남성들이 아내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6일 중국 동부 안우이성에서는 한 여성이 출산한 직후 남편으로부터 3시간 넘게 언어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울 일도 아닌데 왜 울어? 울지 마. 멍청이와 같은 말들을 퍼부었고, 심지어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을 막 마친 상태였으며, 남편의 분노는 아내가 의료진에게 자신에게 모유가 없다는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해
의사가 실수로 모유 분비를 자극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9천만 명이 넘는 기혼 여성이 가정폭력을 자주 겪고 있으며 해마다 약 15만 7천 명의 여성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여성 자살률이 남성보다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중 60%는 가정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실은 많은 중국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2번. 중국의 중매 시장. 여러분은 중국의 중매 시장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오늘날 중국에서는 결혼을 꺼리는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 중매 시장에 직접 나서 배우자를 찾아주는 일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중심에 있는 중상공원은 대표적인 중매 시장 장소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 매주 찾아옵니다. 광시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장이 열리며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참여합니다. 광시 지역의 부모들은 싱글 남녀에 대한 정보가 인쇄된 종이들을 수시간 동안 훑어보며 자녀에게 어울릴 만한 상대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행사에는 실제 젊은이들의 참여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녀를 마치 물건처럼 홍보하며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중매 광고의 상당수는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며 중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너무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운다고 종종 불평합니다. 이로 인해 결혼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미혼 여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결혼이 아닌 학력과 커리어 기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집과 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야망이 있을 것, 키가 크고 잘생겼을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요구 조건 때문에 외모는 훌륭하지만 안정된 직장도 없고 저축이나 자가 주택도 없는 남성들은 오히려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번. 치명적인 정책이 만든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세대. 모든 것은 198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며 마오의 비전에 따라 새로운 중국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여성들도 점차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여성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중국 정부가 도입한 일련의 독특한 정책들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 자녀 정책이었는데 이는 부부가 자녀를 한 명 이상 낳지 못하도록 제한한 정책입니다. 이 한 자녀 정책은 결혼율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대부분의 세대가 모두 외동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가족 내 유일한 자녀로 자라난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상대방과의 타협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외동으로 자란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형제 자매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나 타협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현상. 앞서 언급한 한 자녀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과거의 성별 선호로 인해 여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1970년대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을 당시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남자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현재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더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중국 통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은 무려 47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남성 수가 이렇게 많고 여성에게는 선택지가 많아졌는데도 왜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결혼을 꺼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취업 불안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결혼보다 독신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번. 여성은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바깥 일도 해야 하니 사실상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작고 여린 어깨에 짊어진 부담은 2배가 됩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가 남성을 우선시하던 전통을 떠올리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평범하든 결국 여성은 가정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 이전 세대에서 결혼했던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꿈과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성들은 남성이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요리, 청소, 아이 씻기고 먹이기 등 온갖 일에 시달립니다. 이름도 없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여성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아이와 놀아주는 일을 남성은 도와주는 것 혹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 정도로 여기고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번. 시댁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여러 세대가 한 집에 함께 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여성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내는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친정과 시댁 양쪽 가족,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댁과 함께 지내는 생활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숨막히고 버거운 일이 됩니다. 대만 뉴스 포럼에서는 한 여성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댁과의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안에 불을 많이 켜는 것을 금지당했고 남은 음식을 자주 재사용해야 했으며 특히 물을 절약하기 위해 소변을 2번 본 후에야 변기를 내리도록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가 항상 집에 있다 보니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집이 시부모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적인 시간을 요청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시댁과 함께 사는 전통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일반적이지만 이 구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두 여성을 한 지붕 아래에서 원치 않는 갈등의 관계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더욱 지치게 됩니다. 시댁과의 동거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갖춘 남성을 찾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번. 중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 여성들이 독신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과 같은 경제 전반의 열악한 상황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집을 구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살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방을 나누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자녀 정책은 2015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에는 출생아 수가 1,600만 명에 달했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0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는 월광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월급을 모두 소비해버리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세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할 뿐 저축은커녕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광족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세대와는 달리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와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에 따르면 현재 미혼 인구의 약 40%가 저축에 대한 걱정 없이 소비 위주의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 소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애나 결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인이나 자녀를 위한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의 월세와 생활비 부담은 연애를 비롯한 관계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 같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력이 부족한 남성은 결혼 상대자로 선택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6번. 바쁜 여성들의 삶. 중국에서 독신 여성이 늘어나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오늘날 여성들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주요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일과 삶의 균형은 매우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위는 젊은이들에게 성공하려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9배순 연극 원칙인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사람들이 연애나 결혼 등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여유를 앗아갑니다.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할 시간도 만남의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중국의 결혼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부담과 열악한 일과 삶의 균형 때문에 사랑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이러한 직장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단순히 일과 경력만을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되겠죠? 5번. 남성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로 자기 탐색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가치 있는 파트너의 부재를 꼽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결혼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제 전통적인 성 역할과 고정관념을 넘어섰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옛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 구조 안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남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남성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부양자여야 하며 여성은 집에 머물며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여성들은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 역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랜 봉건적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중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문화 기준을 넘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남성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결혼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국의 독신 여성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여성들은 단기 연애를 선호한다. 오늘날 중국의 데이팅 앱 사용자 수는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평생의 반려자를 찾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팅 앱에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단기적인 만남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데이팅 앱은 매우 대중적이긴 해도 결혼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에서는 중매 결혼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부모들이 딸을 위한 적절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직접 데이팅 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3번. 남성에게 주어진 과도한 압박. 중국 사회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매우 엄격한 성 역할 기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자라며 강한 남성성을 요구받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말하는 남성성은 서구에서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남성성이란 진지함, 정직함, 책임감 같은 성격적 특성을 의미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남성다움이란 곧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뜻합니다. 돈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결혼 상대자로 선택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은 남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전까지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는 연애와 결혼을 더욱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번. 여성들이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여성들은 한 자녀 정책 시대를 직접 겪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물론 그 부모 세대까지 자녀는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여자아이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되거나 태어난 뒤 바로 버려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아이들도 형제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라는 말을 늘 들어야 했습니다. 남자 형제만이 진정한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여성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며 받은 신부값으로 아들의 결혼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의 최종적인 역할은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27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가리켜 남은 여자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무책임한 독신 여성, 당신들이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는 식의 비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더욱 꺼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큰 손상이 갈 수 있으며 건강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둘에서 셋까지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집안일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1번.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정책들. 현재 중국 정부는 출산율 감소와 증가하는 독신 여성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결혼한 여성의 출산 휴가를 98일까지 연장해 결혼을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젊은 부부가 자녀를 더 많이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너스 지급, 세금 감면, 보육비 지원, 부동산 가격 인하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은 30살이 넘은 미혼 여성 직원에게 8일의 특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고향에 가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존의 급여를 보장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999 근무제와 같은 극단적인 성공 원칙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중국의 독신 여성들이 직면한 치명적인 15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소개된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